안녕하세요. 세상에 첫 선을 보이는 야생화 이야기꾼 한성순입니다. 오늘은 세상에 첫 선을 보이는 야생화 이야기 15편. 마시는 비아그라이며 황산화 성분이 뛰어나 항암에도 좋다는 엉겅퀴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꽃말은 독립, 고독한 사람, 근엄, 건드리지 마세요 입니다.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며 만주, 중국, 우수리에도 분포하는 여러 해살이 풀입니다. 바늘 엉겅퀴는 한라산에만 분포하는 특산 식물입니다. 그리고 동래 엉겅퀴, 물 엉겅퀴, 버들잎 엉겅퀴는 희귀 식물입니다. 엉겅퀴 중에 사양 엉겅퀴, 서양 가시 엉겅퀴, 지느러미 엉겅퀴, 캐나다 엉겅퀴, 흰 지느러미 엉겅퀴는 귀화 식물입니다. 어린 순을 식용으로 사용합니다. 연한 잎을 삶아 나물로 먹거나 국을 끓여 먹습니다. 데쳐서 무쳐 먹기도 하고 튀김으로도 먹습니다. 줄기는 장에 찍어 먹거나 장아찌로 먹습니다. 다 자란 식물은 비만, 고혈압, 출혈, 염증을 치료하는 데 약으로 씁니다. 엉겅퀴는 시슬로 불립니다. 이 밀크 시슬에 들어있는 주성분은 실리마린입니다. 이 성분은 특히 C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바로 간을 보호하는 작용이 강합니다. 황산화 작용이 비타민 E의 10배나 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간에서 해독작용과 황산화 작용을 하는 글루타치온 성분을 35%나 증가시켜준다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1970년대부터 엉겅퀴에 포함된 실리마린이 간세포 보호작용과 간기능 개선 작용에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유럽 각국의 의료기관에서는 엉겅퀴 효능을 인정하고 독일에서는 간기능 장애에 효과를 나타내는 약초로 만성 간염이나 간경변의 사용을 승인받았습니다. 실리마린이 몸속의 독성을 해독하는 해독제 역할을 하기에 간 손상을 예방하고 간세포, 간 조직을 재생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간 기능 개선과 피로 회복에 엉겅퀴가 효능을 보입니다. 특히 한국에 자생하는 엉겅퀴는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좋은 약재입니다. 엉겅퀴의 전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엉겅퀴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전설은 몽고의 침략으로 조정을 강화도로 옮기고 최후까지 항전할 때 몽고 병사에게 겁탈을 당한 여인이 자결한 자리에 피어난 꽃이 엉겅퀴였다는 전설도 전해집니다. 그리고 엉겅퀴 중에 고리 엉겅퀴도 있는데요. 이 엉겅퀴가 우리나라의 저항정신과도 일맥상통하는 점은 엉겅퀴의 로제트형 잎사귀가 겨울에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가 봄이 되면 다시 살아나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스코틀랜드에 국화가 된 엉겅퀴의 전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코틀랜드와 덴마크의 전쟁 때입니다. 덴마크의 척후병이 스코틀랜드의 진영에 밤을 틈타 접근하였을 때였습니다. 낮게 엎드려서 접근해 오던 덴마크 척후병의 발을 엉겅퀴의 가시가 따끔하게 찌른 것이었습니다. 척후병은 자기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고 이 비명 소리를 듣고 깨어난 스코틀랜드 병사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덴마크는 몰래 기습하여 스코틀랜드를 점령하려 하였으나 패하고 물러갔습니다. 전쟁에 승리한 스코틀랜드는 나라를 구한 엉겅퀴를 국화로 삼았습니다. 그때부터 스코틀랜드의 왕가 문양으로도 사용되고 엉겅퀴 훈장도 제정되었습니다. 엉겅퀴의 가시가 나라를 구한 셈입니다. 또한 유명한 영화 중에 멜 깁슨과 소피 마르소가 주연하여 신금을 울렸던 브레이브 하트에도 이 엉겅퀴 문양이 나옵니다.
엉겅퀴는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성모 마리아가 예수의 손에 박혀있던 십자가에서 뽑아낸 못을 땅에 묻은 장소에서 엉겅퀴가 피었다고 하여 그리스도교의 성화가 되었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젖이 엉겅퀴 잎사귀에 떨어져서 엉겅퀴 잎사귀에 대리석의 무늬가 생기게 되었다고도 전해집니다. 엉겅퀴에 얽힌 재미있는 전설도 있습니다. 젖소의 저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소녀가 어느 날 무거운 우유통을 머리에 이고 장터로 팔러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소녀의 머릿속은 우유를 팔아서 무엇을 할까 기대에 부풀어 장으로 가는 도중 오솔길에 피어있던 엉겅퀴의 가시가 소녀의 종아리를 찌르고 말았습니다. 소녀는 깜짝 놀라 중심을 잃으면서 돌에 머리를 부딪혀 그만 안타깝게 죽고 말았습니다. 소녀는 죽어서 자기가 기르던 젖소로 변하였습니다. 젖소가 된 소녀는 자기를 찌른 길가의 엉겅퀴를 발견하자 자기의 꿈을 앗아가 버렸다며 모두 뜯어먹으면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소들이 이 가시투성이의 엉겅퀴를 아주 좋아한답니다. 엉겅퀴 중 거의 유일하게 가시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곤드레 나물로 불리는 고려 엉겅퀴입니다. 줄기와 잎이 연해 오래전부터 식용으로 쓰였으며 보릿고개를 넘게 해주던 서민에게는 아주 중요한 구황식물이었습니다. 곤드레 나물은 단백질, 칼슘, 비타민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여 건강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도종환 시인의 엉겅퀴 꽃씨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엉겅퀴 꽃씨가 바람에 흩어집니다. 또다시 여름이 왔습니다. 뜨겁게 살자고 약속하기 전에 버릴 것은 모두 버리고 꽃씨 하나로도 더욱 단단한 젊은 그들의 자세는 얼마나 넉넉합니까? 쌓아둔 것이 너무 많아서 더욱 불편한 삶, 누리고픈 사랑이 너무 많아서 더욱 괴로운 사랑. 그것 말고도 우리에겐 버릴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름다운 꽃들이 모두 피었다 지고 난 계절의 끝에 보아주는 이 없는 곳에서도 저 혼자 떳떳하게 피었다. 그것마저도 후련히 버리고 이제 맑은 풀씨 하나로 서서 홀가분하게 가슴을 흔드는 마음은 얼마나 가뿐합니까? 이제 이들은 어디라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어느 곳으로라도 달려가 뿌리를 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엉겅퀴 꽃이가 바람에 날립니다. 또다시 여름이 깊어집니다. 오늘은 세상의 첫 선을 보이는 야생화 이야기 15편 엉겅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제가 엉겅퀴를 마시는 비아그라이며 황산화 성분이 뛰어나 항암에도 좋다고 소개해 드려서 여러분들이 엉겅퀴를 찾으러 전국의 산야를 헤매고 다니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몸에 좋은 약도 많이 먹으면 독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생물 자원들을 소중히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